여러분, 5년 뒤에도 지금 하시는 일 계속 할 수 있을까요?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거다,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.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오늘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예측 하나 던져볼게요. AI 기업 엔트로픽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초급 화이트 칼라 직업의 절반, 그러니까 무려 50%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. 와, 이거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죠?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를 좀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AI가 가져올 충격에 세 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왜 똑같은 충격인데 나라마다 결과가 천차만별인지 그 이유도 파헤쳐 볼 겁니다. 또 AI가 우리의 전문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?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방식에는요,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. 이 세 가지 힘을 딱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, 영어로는 SBTC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한테는 날개를 달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기술 덕분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된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와,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? 숙련된 사람들은 AI라는 제트팩을 딱 달고 저만치 앞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그저 더 힘껏 페달을 밟고 있어요. 아,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날개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역풍이 되는 거죠. 이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을까 싶네요. 자, 두 번째 힘은 일상 업무 편향적 기술 변화, RBTC입니다.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. 맨날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중간 단계의 일들 있잖아요. 바로 그런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? 바로 이 가운데에 낀 일자리들입니다. 이 그림이 그 결과를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. AI가 중간에 있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을 싹 가져가 버리니까 경력 사다리의 중간 다리가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. 노동자들은 그냥 고립되는 거고요. 결국 직업 시장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본 편향적 기술 변화, CBTC입니다. 이건 또 뭐냐면요. 기술이 발전해서 생기는 이익이 우리 같은 노동자, 즉 사람보다 자본, 그러니까 기계나 소프트웨어한테 더 많이 돌아가는 현상이에요.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이 경제적 가치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계로 스르륵 넘어가는 거죠. 이야, 이 줄다리기 그림이 진짜 핵심을 콕 집어주네요. 보세요. 노동자들은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가져가는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근데 반대편에서는요. AI 같은 기계를 가진 자본가들이 점점 더 많은 이익을 꿀꺽하고 있는 거죠. 그야말로 노동은 일하고 자본은 돈을 번다.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엄청난 힘이 우리 일자리를 향해서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충격파가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전달될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돼요. 이 힘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.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기술 충격이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작용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답은 아니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 그리고 제도라는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는 거죠. 여기 이 슬라이드가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. 바로 미국과 유럽 두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똑같은 AI 충격을 받았는데 노동자들이 겪는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이 그림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차이 느껴지시죠? 그러니까 기술 충격의 결과가 임금 불평등이 될지 아니면 아예 실업이 될지는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은 노동시장이 워낙 유연하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요. 반대로 유럽은 사회 안전망이 강하니까 그 충격이 아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. 결국 AI의 충격을 어떻게 받아낼지는 전적으로 그 사회의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.
근데 이게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자, 그럼 좀 더 좁혀서 여러분 각자의 직업은 어떨까요? 이렇게 큰 국가 단위에서 이제는 좀 더 작은 개별 산업 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변호사와 회계사, 두 전문직이 갈림길에 서 있네요. 둘 다 AI라는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 이들이 속한 시장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작은 로펌들이 바글바글한 변호사 시장은요,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는 가격 후려치기 경쟁으로 갈 수 있고요. 반면에 몇몇 대형 법인이 꽉 잡고 있는 회계 시장은 AI로 효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사람 더 안 뽑아 하는 채용 동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이 속한 시장의 생태계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개인의 기술,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문성 그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온 그 전문성이 AI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가능성이 있는데요. 바로 탈숙련화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한번 보세요.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. 왼쪽은 옛날 장인의 작업실이고 오른쪽은 오늘날 전문가의 사무실입니다. 과거에 기계가 장인의 손기술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전문가의 머릿속 지식을 단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정말 힘들게 쌓아올린 이 전문성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위협. 이게 더 이상 블루칼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위협은 바로 이거예요. AI가 너무 많은 걸 대신해 주니까 정작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는 거죠. 이거 딱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하다가 정작 동네길 하나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. 우리의 전문성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버리는 그런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봐야겠죠. 이론은 이렇다 치고 그래서 현실의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 AI가 진짜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논쟁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진짜 범인은 AI가 맞을까요? 글쎄요, 배심원단은 아직 편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비관론자들은 범인은 AI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했지만 현실론자들은 아니 원래부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하면서 다른 용의자들을 지목하고 있거든요.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.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기술이 우리에게 충격을 던질 때 그 결과를 만드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?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그 답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. 우리 사회의 제도, 시장의 규칙,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자,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